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한국과 세계 뉴스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비르켄스탁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CEO가 소비자 수요와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보였다는 내용입니다. 비르켄스탁은 매출이 19% 증가했지만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16%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CEO는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대면 쇼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일본의 니폰 스틸이 중국산 저가 철강 수입을 제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입니다. 최근 중국산 철강 수입이 급증하면서 일본의 국내 시장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반덤핑세와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최고법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의무를 정부에 부여했습니다. 이 랜드마크 룰링은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2049년까지 구체적인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최초의 사례로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야후 US에 따르면 버컨스탁은 3분기 매출 및 수익 기대치를 간신히 밑돌았지만 회사의 리더십은 브랜드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CEO 올리버 라이히터는 소비자들이 버컨스탁을 구매하고 싶어하며 회사는 소비자와의 상호작용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젊은 소비자들이 매장 쇼핑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버컨스탁의 소매점 및 도매 파트너에서의 판매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회사는 250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신발 회사로 3분기 매출은 5억 6,500만 유로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에 따르면 일본의 니판 스틸과 다른 제철업체들은 도쿄 정부에 중국으로부터의 저가 철강 수입을 제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철업체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철강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니판 스틸은 미국의 US 스틸 인수를 추진 중이며 이 인수가 일본의 제철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일반적으로 수출국으로부터의 반덤핑 조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수입 제한 조치는 이례적일 수 있습니다. 야후 US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최고법원은 정부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법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미래 세대의 권리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기후 운동가들에게 부분적인 승리를 안겼습니다. 법원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는 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2031에서 2050년 동안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일본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기후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 텔리그래프 어피니언에 따르면 영국의 이민 시스템에서 DU 정착 허가 비자 경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 비자는 브렉시트 전인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영국에 거주하던 EU 시민들이 다른 EU 국가의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 비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같은 저소득 국가의 시민들로 이들은 비자를 통해 영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특히 이 비자 경로는 가족 비자와 비교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나이지리아 범죄 조직이 결혼 증명서를 위조하여 비자 신청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비리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도이처 벨러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핵무기 개발 억제에 대한 소통은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 장관과 군 고위 관계자들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간의 군사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핵무기 시스템 확장이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러시아 및 북한과의 협력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핵무기가 2030년까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카노미스트에 따르면 아시아의 부유한 지역들이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은 경제계의 압력에 의해 E-9 비자 쿼트를 대폭 늘려 2023년에는 16만 5천 명으로 증가시키며 이민자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노동 연령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이민자 유치를 위한 목소리를 높인 결과로 이민자 수가 9%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경제 성장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민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야후 US에 따르면 핀란드 기반의 아동 브랜드 리이머가 북미에서의 성장 동력을 신발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리이머는 다양한 기후에서 아동들이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기술적인 의류와 신발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북미 시장에서의 신발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도매 파트너십과 마케팅 전략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은 리이머의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발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큐틸럿하는 북미 시장이 유럽의 비율을 초과할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부모들에게 리이머의 제품이 아이들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교육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의 최고 법원이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시아에서 최초의 기후 소송 판결로 250명 이상의 원고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30년 감축 목표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2031년 이후의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시아에서 기후 정책에 대한 법적 도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중국의 한 비행기에서 두 승객이 울고 있는 어린이를 화장실에 가두는 사건이 발생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며 공감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어린이의 할머니가 이 행동에 동의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어린이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례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와 다른 승객들의 권리 간의 균형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야후 US, 푸틴과 김정은의 새로운 동맹은 서로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요한 수백만 발의 포탄을 확보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러한 동맹을 통해 기술적 진전을 이루고 있다. 북한은 2022년부터 러시아에만 3,000개의 컨테이너를 보내며 최대 600만 발의 포탄을 공급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서방 동맹국들이 모은 양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이러한 공급망 덕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를 지속할 수 있으며 북한은 사용하지 않는 구식 포탄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군사 기술을 얻고 있다. 더 인디펜던트, 한국 가수 테일이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NCT에서 탈퇴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한 성인 여성의 고소를 받아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SM 엔터테인먼트는 테일이 조사를 받은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테일은 2016년에 데뷔한 NCT의 멤버로 이 사건으로 인해 팀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고 SM 엔터테인먼트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테일의 탈퇴를 결정했다. 테일은 현재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성명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발표될 예정이다. 더 터란토 스타어, 서울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싱크홀에 SUV가 빠져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오전 11시 20분경에 일어났으며 응급구조대는 82세 남성과 76세 여성 승객을 구출했다. 부상자의 상태는 즉시 알려지지 않았으며 사고 지역의 교통은 제한되고 도로 복구 및 싱크홀 발생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879개의 싱크홀이 보고되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손상된 하수관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의 기사에 따르면 거대한 팬다 푸바오와 그녀의 한국 조련사 강철원의 따뜻한 유대 관계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안녕, 할아버지가 곧 개봉된다. 이 영화는 푸바오가 한국의 에버랜드에서 태어나 중국으로 영구 이주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으며 특히 푸바오와 강 조련사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화는 푸바오가 중국으로 떠나기 전 3개월 동안의 일상과 감정적인 순간들을 애니메이션 장면과 함께 보여준다. 푸바오는 2020년 7월에 태어난 한국에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첫 번째 팬다로 그녀의 부모는 2016년 시진핑에 의해 한중 우정의 상징으로 보내졌다. 강 조련사는 푸바오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고 전하며 영화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의 또 다른 기사에서는 홍콩의 기업들이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급여 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다루고 있다. WTW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재정연도의 40%의 기업이 작년보다 더 작은 급여 예산을 가지고 있으며 내년도 전망도 보수적이다. 데이터 과학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분야의 전문가들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최대 8.3%의 급여 인상을 예상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홍콩의 급여 인상률은 4%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발적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 급여 예산을 더욱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저펜타임즈의 기사에서는 일본의 보건부가 HIV 예방약물로 사용되는 트루바다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에서 HIV 치료 및 예방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첫 번째 약물로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했다. 트루바다는 2012년 미국에서 예방 용도로 처음 승인된 이후 유럽연합, 한국, 중국,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승인을 받아왔다. 이번 승인은 일본의 HIV 감염 예방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육도팀이 신중하게 선별한 최신 브리핑 보고서와 분석 요약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전 세계의 다양한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매체, 싱크탱크, 정부 소식통 및 전문가들로부터 비롯됩니다. 포괄적인 관점을 위해 이러한 출처를 탐색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내용이 항상 육도 브리프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의사결정에 대한 절대적인 지침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경험이 풍부한 미디어 전문가, 학식 있는 학자, 그리고 뛰어난 과학자로 구성된 육도팀은 선구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미디어 단체를 대표합니다. 귀하의 전문적인 필요에 맞게 육도 브리프를 맞춤화하려면 저희 웹사이트 육도브리프.com에서 다양한 브리핑에 구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귀하의 위치에 관계없이 이메일을 통해 편리하게 육도 브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2023년 10월까지의 데이터에 대해 교육받았습니다.